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8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얘기인데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생각보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8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강도는 제법 괜찮은 정도의 강도가 나왔고요. 국채금리 뭐 하락하는 부분, 그리고 달러 지수가 살짝이지만 약간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수요 둔화 등의 우려로 인해서 국제 유가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제 반등이 조금 비교적 3대 증시 모두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 몇 개 조금 보면요. 일단 이 모기지 금리 자체가 일단 또 지난달에 비해서 또 조금 더 올라가면서 지난달에 5.8%였는데 이번 달 5.94%까지 또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주택 시장 쪽에는 계속해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신청 건수도 좀 줄었고요. 대융자 지수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706억 달러 정도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확실히 많이 줄어든, 물론 컨센보다는 약간 높습니다만 전월보다는 많이 줄어든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수출 수입 모두 다 감소가 좀 있었고요. 4개월 연속 감소를 이제 이 적자폭을 축소시키면서 작년 10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이 일정 정도는 투심을 개선시키는 데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3분기 GDP 미국 이 성장률은 추정치는 지난번 2.6%였는데 갑자기 또다시 쪼그라들면서 1.4%로 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일단 시장 반등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 어제 시장의 반등은 뭐 뭐니 해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 중에서도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일단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제 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나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기존에 했던 얘기들 계속 반복했습니다. 뭐 4% 이상 금리 올려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고, 계속해서 올린 상태로 홀드하겠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기대 인플레를 계속해서 꺾어 나가겠다라는 걸 뭐 이때까지 보였던 작심 발언들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 뭐 기본적으로 금리 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 했고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고금리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 뭐 똑같은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올리고 나서 홀드 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뭐 후행적인 얘기 그대로 나왔었고요.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 연준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가계나 기업의 기대 인플레이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 발언 하나가 일단은 시장을 좀 끄집어 올린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도한 긴축의 경우에 이에 대한 리스크도 또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도한 긴축 리스크가 크다. 과도한 긴축이 리스크가 크다. 요 발언 하나가 어떻게 보면 7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이 경기를 좀 보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나오면서 연준이 지금 현재는 이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두드러 잡는 거에 거의 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경기도 보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7월 FOMC 이후에 경기를 보겠다라는 어떤 희망이 생기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과도하게 형성이 되면서 과하게 좀 올라온 측면이 있었었고, 그 이후 잭슨 홀이 딱 진행되면서부터 연준 위원들 작심 발언 나오면서 경기 뭐 다 필요 없어, 고통 감내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올인하겠어라고 다시 뭐 작심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 크게 눌렀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눌리고 나니까 살짝 또 달래는 발언이 좀 나온 거죠. 오늘 저녁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있죠. 어떻게 발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긴축을 중심으로 한 발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아직까지 8월 CPI 안 나왔잖아요. 8월 CPI까지는 봐야 뭐 그 뒤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오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살짝 먼저 언급을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의 하락이 조금 과도했기 때문에 이 발언 하나로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온,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온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음 주에 CPI가 발표가 되고 나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약간씩 완화되는 정도의 흐름의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그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들을 다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CPI가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하는 예상치 또는 7월처럼 조금 더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와줄 수 있다면 확실히 시장은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서 일단 어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번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폭은 75bp의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지금 한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75bp냐 50bp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5bp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큰 금리 인상, 자이언트 이건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점도표가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점도표는 한 4% 정도 때까지, 올 연말 4%대 정도까지 결국은 이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정도 수준까지도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지금 현재 2.5%의 금리 수준에서 앞으로 1.5%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더 안정화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는 그 강도가, 이 시기가 조금 더 딜레이 될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는데요. 만약에 4%까지로 점도표가 올라간다면 이번에 75bp를 올렸을 경우에 그러면 75가 남잖아요.
75가 남게 되는데 이번 9월 달에 75bp를 올리고 그리고 75bp를 올리고 그러면 11월, 12월 동안 75가 남는데 그 75는 11월 달에 50, 12월 달에 25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요번 75bp 딱 올린 걸로 이제 금리 인상 폭의 피크는 지나가는 것 같아라고 시장이 생각해 줄 가능성 높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75까지 올린 적도 거의 없었고 50을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 50을 올리고 나서 25로 딱 내려가는 시점, 50을 마지막으로 올리는 시점 이후부터 시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번에도 75를 올리게 되면 요거까지 올리고 나서는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있는데 1.5를 더 올려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반등 강도는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다만 시장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는 나올 겁니다. 물론 변수는 지금 러시아겠죠. 러시아가 자꾸 지금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계속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오늘도 지금 반발이 제법 많이 나왔었죠. 오늘 그러니까 푸틴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고 한다면 노드스트림 다시 열 가능성은 있는데 그건 니네가 제재 풀면 우리가 노드스트림 다시 재개할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규 파이프라인 지금 건설 계획 중에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쪽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곡물 수출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들 이거 니네가 얘기했던 명분이 뭐야? 여기 수출길 열어달라고 했던 명분이 뭐야? 아프리카를 비롯한 기아가 극심한 국가들의 곡물을 제공해주자는 거 아니었어? 근데 지금까지 총 17대 간 것 중에 15대가 유럽으로 갔어. 2대밖에 안 갔단 말이야. 이건 니네가 얘기한 거하고 이율 배반적인 거잖아.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 또 겁을 주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상한제 관련해 가지고 이거에 유가 상한제에 동참하는 국가들 니네한테는 가스도 없어. 이제 진짜 곡물도 없는 상황 만들 수 있어 라고 협박을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었고요. 뭐 가스, 석유 다 지금 없애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라인들이 지금 거의 다 끊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진 게 러시아도 결국은 지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기존의 아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중동산 원유를 썼잖아요. 중동산 원유를 썼는데 러시아가 이쪽으로 끼어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중동 지역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과 러시아 간에 또 경쟁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정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제 이 부분도 일정 정도 아직 뭐 시장에서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있지 않았나. 어제 유가 폭락에는 뭐 수요 둔화 우려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아마 유가도 상당히 복잡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급등보다는 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일정 정도 더 생겼다, 과거보다. 일단 그런 쪽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미국 시장은 뭐 이런 정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오늘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의 수위에 따라서 반등세를 이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아마 이 60일선이 상단을 제한하는 정도의 선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움직임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아직 CPI도 남아 있고요.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제한될 것 같다. 요 정도입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아침에 일단은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강세 출발을 했고요. 강세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환율도 오늘 조금 안정적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후에 환율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지수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면서 바닥을 잡는, 오늘 시장의 바닥을 잡는 이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준 이후에 살짝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관련된 부분의 얘기는 오전에 제가 저희 무방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화면의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번 클릭하라고 나오는데요. 비번은 1334입니다. 하도 과도하게 광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상도에 어긋나는 건데 하여튼 너무 과도하게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비번을 달았는데 비번을 달고도 지금 광고를 한 번에 막 수십 개씩 하는 이런 거의 뭐 방폭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 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하게 얘기를 해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오늘 일단 시장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 외국인들 현물 매도 진행 중인데 코스피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정 정도 나온 이후에 조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도가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선물 매수 같은 경우도 일정 정도 매수가 좀 나온 이후에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최근의 흐름처럼 거래량을 극도로 지금 줄인 상태에서 엄청난 눈치 보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ECB에서 오늘 금리 인상이 있겠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경계감, 그리고 추석 연휴,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우려감 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지금 극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은 상황이라서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제가 이제 요 무방에서도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 그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오늘 일본 증시 상승하고 있는 그 흐름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부족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정도의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페인트 섹터들 움직임이 좀 있고, 그리고 사료, 그 다음에 핵 융합 에너지 이쪽,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 섹터들,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 움직임들이 조금 괜찮습니다. 바이오가 좀 괜찮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 섹터들도 오늘 뭐 삼성 관련 뉴스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밀리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정유 섹터들, 그리고 조선, 그리고 LNG 관련 섹터들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코스피 쪽에서 보게 되면 LG화학, 엔솔 정도 있고요. 근데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보면 삼성전자 매도가 오늘 제법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매수 상당히 괜찮고요. 그 외에도 JYP엔터, 미래나노텍,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KG이니시스, 현대바이오 정도 매수가 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나리아바이오, LX세미콘, 박셀바이오, BH, 노터스, 성일하이텍, 한국 BNC, 네이처셀 요 정도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일단 놓고 보면요, 오늘 기관들의 매수가 그나마 좀 만기일이다 보니까 나오면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아니라 오늘 지수 상황을 보면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자리는 2380포인트 자리, 요 자리 지금 일단 지지를 좀 해주는 상황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 음봉으로 만들어서 지지를 해주는 건 지지가 아닙니다. 아마 오늘 이게 지지가 확인되려고 하면 요거 양봉으로 돌려갖고 하다못해 도지라도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 흐름까지는 최소한 나와줘야 되고, 사실 글로벌 이후에 지금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시가 위로 회복하는 걸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만큼도 만족스럽지 않고요. 오늘 몸통을 약간 가진 양봉이 나와주는 정도가 되어야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만족스러운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오늘 아무래도 오후 시장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연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수급은 그렇게까지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전에 지금 최대한 좀 끄집어 올려주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흐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변수는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의 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오후장 들어와서 개인들 매매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기관이나 외인들의 힘으로 조금 끄집어 올려서 양봉으로 몸통을 가진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바람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